지금 뭐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여러 가지 좀 혼선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경찰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다가 7시간 만에 다시 철회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공수처의 수사가 상당히 좀 답답하게 진행된다 이러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예. 지금 그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또 포고령 발생으로 인해 갖고 국가가 얼마나 좀 혼란한 상태입니까? 네. 지금 뭐 민생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트럼프 취임 앞두고서 외교적인 현안들 또는 뭐 수출과 관련된 무역 현안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 빨리 어쨌든 문제의 근원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적인 절차들이 신속히 진행돼 갖고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사기관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오동훈 처장 그 지휘하에 공수처가 역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일단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사실요. 수사의 의지가요? 네, 수사의 의지가. 예. 사실 지금 영장 유효 기간이 어제까지였는데 그동안 딱 한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 시도하고 또 5시간 정도 대치하다가 그냥 나왔던 거거든요. 예. 전 그런 면을 봤을 때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그건 예상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탄핵 그 의결 이후에 뭐 어떤 다른 데 가서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게 이게 시간 끌기용으로 전락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당 안팎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잘 됐다고 얘기했는데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인원도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요. 예. 처장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거든. 그런 분이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랑 체포 또는 구금을 갖다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공수처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좀 주도를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예견된 일이었다 뭐 이런 지적도 이제 와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공수처법이 워낙 또 허술하다 보니까 법에는 제대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기관이 역량이 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좀 알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몇 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는 반박을 뭐 민주당이 하시겠어요? 공수처를 예. 만들었으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뭐 어떤 범죄자가 범죄 저질렀을 때 그 범죄인 낳은 부모에게 책임을 지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고 예. 말이 안 된다는 거 보고 있고요. 다만 공수처가 이게 끼어들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공수처나 그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있는 때문에 경찰이 해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 경찰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경찰에 몰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수처가 나서 갖고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도 없고 의지도 부족하면서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역량도 안 되는데 과도한 욕심을 냈던 거죠. 공수처의 그 존재 이유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조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경찰과 협력해 갖고 또 검찰과 협력해서 좀 빨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고 영장 시한을 연장하는 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체포영장 시한이 좀 늘어난 상태로 몇 번의 영장 집행 시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런 공수처 역량이라든지 경찰에서 공수처를 향해서 약간 반감을 갖게 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공조수사 업무가 있으니까 예. 영장 청구는 경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할 수는 없거든요. 네. 협력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 영장 그 유효 기간을 갖다가 다시 청구한 게 아니라 그 기간을 기간을 연장했기 연장하는.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기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갖고서 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경찰은 그 체포 영장의 집행에 관련해 갖고 상당히 의지가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국가수사본부장도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경찰의 정예 요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예. 빨리 집행을 해야 국가가 좀 안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처가 지금 대통령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좀 제지를 하지 않는 걸 지적을 한 것인데 이건
책임을 묻겠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좀 예. 생각이 들어서요. 뭐 예. 지금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국정의 안정이다. 특히 민생, 경제의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그 조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법처리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네. 빨리 이분을 체포해갖고 좀 구속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격리한 상태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최상목 그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거든요. 예.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가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선서할 때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정질서 회복하려고 하면은 지금 가장 큰 장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경호처가 그걸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 지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촉구하는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경호가 본인들의 또 목적이니 이게 사실 이쪽 해석은 또 맞는 것 같고 저쪽 해석도 맞는 것 같아서 약간 법이 분명히 충돌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다른 일반 형사범죄에서는 면책이 됩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내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그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 위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 법률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른 사법 절차의 진행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불체포 특권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지만 네. 이건 불체포 특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경호법을 갖다 들이대는 것은 그건 위법한 법 해석이죠. 네. 네.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어떤 특별한 지시를 하지 못하는 뭐 근거로 공수처법 3조 3항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의 수사에 관련해서 뭐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이 규정상 공수처에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의견 제시나 뭐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니까. 이건 수사를 예. 지시하라 말하가 아니고요. 예. 적법한 그 절차를 거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거든요. 영장 집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뭐 그 일반적인 해석이 안 되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영장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만약에 또 시도를 했는데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당연히 이건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죠. 이건 사실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정성호 의원님도 당내 중진이시니까 어제 중진 의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뭐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경호처 제지도 안 하고 역할을 못하면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예, 실제로 좀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상목 부총리마저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더 어려움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더 많고요. 예. 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어쨌든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키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 갖고 경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국정을 좀 안정시켜야 될 권한대행인데 지금 사실 뭐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던 분이 또 탄핵이 되면서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뭐 탄핵까지는 안 하더라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 뭐 이제 고발 상태나 이제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 자체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부담을 가지라. 예. 그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예. 아니고요. 그냥 네.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뭐 탄핵됐지 않습니까? 예. 증거 정지됐기 때문에 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아니고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에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갖다가 행사해 갖고 지금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는 게 특히 경제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예. 빨리 신속하게 그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법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